2023년 4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어제 동북아의 우주전쟁, 그래서 우리는 누리호 3차 발사를 하려고 하고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을 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미국은 스타쉽을 발사했는데 스페이스X에서 실패했다. 그 다음에 일본은 H3 로켓을 발사했는데 실패했다. 유럽은 아리안6 만들어서 아직 쏘지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사에 대해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왜 이러는가 하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 스타쉽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이걸 가지고 고소하다는 듯이, 능력도 안 된다는 듯이 마구 폄하를 하는 보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패를 작정하고 쏜 거거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우주로 올라가는데 우주에서는 저궤도가 한 지상에서부터 200m에서부터 한 1000km까지 거기에 많은 위성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요 위성들은 지구를 되게 남북극으로 따라 돕니다. 지구로 뺑뺑뺑뺑 돌아야만 원심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지구가 약간의 중력이 작용하니까 딱 균형이 잡히죠. 그리고 공기는 거의 없으니까 약간의 힘만 밀어주면 아주 빠르게 돌아가면서 지구를 관찰할 수 있죠. 그리고 고도가 낮으니까 잘 보이고 잘 들리죠. 그래서 저궤도 위성들이 주로 발사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지구를 남북으로 도는데 한 36,000km까지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먼 것 같지만 1000km 이상 넘어가면요 지구 중력이 거의 작용 안 하니까 그냥 진공이니까 그냥 3만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거기 올라가는 위성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지구 자전에 쉽게 말하면 적도 직상공으로 올라가서 지구랑 같이 천천히 지구를 돕니다. 그 지구에서 보면 항상 같은 방향에 떠 있죠.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는 같은 위성이니까 정지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할 때 위성 통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제가 전화를 탁 걸면 이 신호가 저 36,000km까지 올라가서 위성에서 반사돼 갖고 다른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 대한민국 봤을 때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죠. 네. 그게 정지위성입니다. 그 통신위성으로 쓰이고 또 우리가 위성 TV를 보잖아요. 뭐 산에 있는 전파소에서 쏴주는 거는 이 움푹 패인 골짜기에는 전파가 들어가거나 어렵잖아요. 근데 저 36,000km 태양 같은 그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쏴주면은 그늘이 거의 없잖아요. 다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방송위성, 통신위성. 그 다음에 거기서도 지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성을 쏴주는 발사체가 있는데 그런 발사체들은 힘이 좋아야 돼요. 36,000까지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 저궤도 위성은 뭐 1톤이나 아무리 커도 10톤은 안 넣는데 저기 올라가는 10톤 이상이에요. 큽니다. 그래서 정지궤성을 올리는 위성 올리는 이 발사체들은 힘이 좋고 상대적으로 저궤도 위성 올리는 건 좀 약해도 된다. 근데 시장은 이게 훨씬 크다. 근데 미국은 힘 좋은 걸 생각해서 수소, 액체 수소하고 액체 산소를 실어갖고 올라가는 발사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지 위성을 많이 올리고 저궤도 정도 많이 올렸는데 근데 주로 시장은 저궤도잖아요. 앨런 머스크라는 친구는 71년생 아주 젊죠. 이제 50을 갓 넘긴 친구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에요. 근데 굉장히 어릴 때 집에서 그 집안이 미국으로 유학 이민 가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게 아마 흑인 정권으로 바뀌고 하니까 백인들이 살기 어렵고 하니까 이제 미국 이민을 꿈꿨는데 미국으로 못 가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근데 캐나다에 가서 미국으로 입성해서 공부를 했는데 뭐 공부도 잘했지만 열덩어리 아주 워컬릭이죠. 이런 친구들은 한번 일에 미치면은 그 오로지 목적 달성이니까 사람들을 가만 안 들죠. 막 쪼아버리죠. 그러니까 워컬릭들은 가정생활은 엉망이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뭐 이렇게 이의 제기하는 사람을 용서 안 하니까 뭐 수틀리면 부인도 막 교체해버리죠. 그래서 벌써 이혼을 몇 번 했죠. 뭐 자기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돈은 주고 뭐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일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남자들하고는 그렇게 뭐 파탄 나는 게 없으니까 더러 파탄 나지만 서로 일 중독자들이니까 막 개발하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가 어떻게 개발하면은 자 저궤도 올리는 거를 가장 싸게 만들자. 근데 올리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주로 쓰이는 게 액체 수소하고 산소로 올리는 게 있었고
캐로신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등유입니다. 등유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등유는 우리 왜 등유 태워보면 끄름 나오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주에 올라갔다가 로켓은 1단, 2단 떨어지니까 더 이상 안 쓰는 거니까 캐로신이 쌉니다. 훨씬 쌉니다. 액체 수소보다. 그래서 캐로신으로 올리자. 그런 개념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아주 잘 만든 로켓 하나 만들어서 그들은 머린 엔진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 성능 계속 개발해 가면서 요거를 다량 생산해서 10개를 1단, 뭐 3개를 2단, 1개를 1단, 3단 해갖고 쏘니까 박리담회로 떨어져서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에 비해서 거의 30% 가격에 쏴주니까 지금 세계 우주개발 시장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액체 수소 만들었던 미국 회사는 물론 일본, 유럽의 아리안 다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모델을 따라가는 게 한국우주연구원이 누리호라고 하는 로켓 엔진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대량 생산해서 묶어서 누리 발사체를 쏘려고 이제 시험 단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앨런 머스크의 스타쉽이라고 하는 우주선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화성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지구 저궤도는 충분히 머린 엔진으로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메탄가스라는 걸 아시나요? 왜 사람들이 방구 부은 낄 때 거기다 불 붙이면 확 방구에 불 붙죠. 메탄가스가 불이 잘 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면 여름에 거기서 가스가 올라와요. 그 가스 태우기 위해서 불을 붙여놨는데 그 메탄가스입니다. 메탄가스가 불이 잘 붙어요. 이 메탄가스를 압력을 확 가하고 온도를 낮추면 액체 산소가 한 170도에서 산소가 액체가 되는데 그 정도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가하면 액체 메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액체 산소는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같은 기술로 액체 메탄을 만들 수 있죠. 그 액체 메탄하고 그걸 기화시키고 액체 산소를 기화시켜서 불을 붙이면 힘이 나와요. 힘이 좋아요.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 끓음이 없어요. 끓음이 없으면 그 엔진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캐로슨 엔진은 어차피 한 번 쓸 거니까 재활용이 안 돼요. 미국이 우주 왕복선을 만들면서는 다 수소 엔진을 썼습니다. 그래야 다시 돌아오는 또 재발사할 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메탄을 쓰는 개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 우주 상공에다 뭘 띄운다 이런 개념은 필요 없다. 그거는 지금의 머린 엔진 갖고도 충분히 싸게 하니까 그건 시장에 안 나온다고 보고 화성을 생각한 겁니다. 그 화성까지 가기 위해서 이번에 머린 엔진 말고 제 이름까지는 확인을 안 했다. 그런 식으로 액체 산소하고 액체 메탄이 들어가는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훨씬 머린 엔진보다 힘이 좋은 거죠. 그 엔진을 랩터라고 이름 지었어요. 랩터 엔진인데 우리 누리호 엔진은 75톤 추력입니다. 근데 이 랩터 엔진은 아까 말씀대로 액체 메탄과 액체 산소를 쓰는데 추력이 240톤입니다. 그럼 70톤에 37이 21, 3배가 넘는 거죠. 이러한 랩터 엔진을 31개인가 33개를 묶어서 1단을 만들고 2단은 6개. 그러면 33개를 240톤짜리 묶으면 그 추력이 얼마인가요? 한 7,000톤으로 밀어줄 겁니다. 우리 누리호는 4개를 묶어서 300톤으로 올라가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화성까지 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밀어주고 이게 1단이 다 타면 지구 중력 벗어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거의 진공 상태니까 약하게 밀어줘도 화성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2단에서는 6개 달아 그렇게 갑니다. 화성에 가요. 화성에 가게 되면 나중에 거기다 화성을 개척을 하겠죠. 그리고 이게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지. 사람이 갔는데 못 돌아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달나라에 간 나라들은 많아요. 지금 중국도 갔는데 거기서 돌아온 나라는 미국밖에 없을걸요? 중국 왔나? 모르겠다. 미국이 아폴로가 갔다가 돌아왔는데 달나라에서 우리나라 미국 돌아올 때는 달은 작으니까 중력이 약하니까 작은 엔진만 있어도 돌아오고 지구 가까이 오면 지구가 잡아당길 힘 때문에 큰 힘이 없어도 그냥 빨려 들어가. 오히려 낙하산 켜고 브레이크 잡으면서 천천히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타버리니까. 자, 화성까지 갑니다. 근데 화성은 지구만큼 중력이 강하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중력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돌아오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가면서 다 써버렸어. 그럼 뭘로 돌아오느냐? 거기에는 중력이 있다 보니까 공기가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공기가 근데 어떤 공기냐? 산소가 있는 게 아니라 CO2,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일정한 처리를 하게 되면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그 메탄가스를 현지에서 압축을 해서 액체를 만들고 액체 산소는 가져가고 그대로 쓰겠지. 둘을 결합시켜서 다시 화성의 중력을 극복해서 지구로 돌아오겠다는 개념입니다. 그 화성은 인류가 개척한 지구 바깥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스타쉽을 만들어서 처음 띄워본 겁니다. 그까지 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 띄워봤는데 이 스타쉽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지금 사상 최고의 우주 발사체가 아폴로 11호 띄웠던 세턴 5입니다. 세턴 5는 길이가 100m가 넘는데 그보다 이보다 더 컸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30층 높이 건물이 더 큰 거죠. 근데 이게 실패했는데 실패하면서 그래서 문제점을 발견한 거지. 발견하겠죠. 했겠죠. 그럼 고치겠지. 이렇게 해서 조만간 이 메탄을 써서 화성에 갔다가 거기서 CO2를 포집해서 메탄으로 바꿔서 싣고 그 에너지로 빠져나와서 지구로 온다. 그러면 화성에 왔다 갔다 끄름이 없는 엔진이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거고 그런 개념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거죠. 못한 일을 해내는 거죠. 처음에 당연히 실패하지. 처음에 성공해도 두 번째 실패할 거고 그러면서 고쳐가는 거거든요. 트라이 그리고 했다가 에러가 발견되면 고쳐갖고 시행착오 거치면서 사람은 성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누리호가 이제 머린 엔진 모델로 따라가는데 머린 엔진보다 더 싸게 나와야만 우리나라 위성도 쏴주고 다른 나라 위성도 쏴주면서 돈벌이가 돼야만 산업이 돼야 돼요. 화성 탐사는 꿈도 꾸지 말고 우리 현대 정주영 회장이 위대했던 게 세계적으로 뭐 벤츠나 BMW나 뭐 볼보나 이런 회사들이 유명하고 미국의 GM이 유명하고 포드가 유명할 때 걔네들은 중형차 이상 만들 때 가장 싼 폰이 경차를 만들었잖아요. 싸게. 그리고 기술로 충분히 돈을 번 다음에 소나타. 지금은 이제 그랜저급을 세계 명품으로 내놓으려고 그러고 이제 이어서 제네시스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시장이 큰 게 경차잖아요. 누구나 차 갖고 싶으니까. 가장 시장이 큰 게 저궤도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누리호 엔진은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누리호가 지금 머린 엔진만큼은 안 됩니다. 이게 항우연이 풀어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못 풀고 시험 발사는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지만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이걸 잡아줘야 돼. 이거 항우연이 잡아줘야 돼. 이제 앞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걸 하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잡든지. 현재 바닥 가격을 반 이상 낮춰야만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인건비가 미국이나 우리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항우연에서 노조가 나와서 뭐 계속 뭐 해결하라 그러면 점점 힘들어지죠. 기술력은 딸리는데.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우주 산업이 나옵니다. 영국도 옛날에는 우주를 하다가 도저히 미국 못 따라니까 포기해버렸어요. 유럽 국가들도 미국 따라가려다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합쳐서 유럽 항공청 만들어서 프랑스에 공장 두고 하는데 그게 프랑스 회사, 독일 회사, 이탈리아 회사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 각 나라가 다 참여해야 되는데 이탈리아 회사는 고체 연료 로켓만 만들 수 있거든. 걔네 걸 쓰다 보니까 아리안 로켓에 아리안 로켓에가 액체 수소기는 아주 힘이 딸리건데 고체를 붙여야 되니까 이게 이상한 엔진이 아리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가격을 인건비는 미국하고 비슷하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모델은 앨런 머스크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제가 누리호 개발할 때 처음에 누리호 75톤인지 안지 말아서 시험 발사를 쟤네들이 연기했었어. 그래서 내가 사고의 가능성과 실패가 두고 연기했다고 썼는데 나한테 소송을 걸었어. 항우연에서. 웃기는 자들이야.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쓰고 난 다음에 과기부에서도 비슷한 문장 실패와 사고 때문에 그 연기하는 걸 승인한다 그랬거든. 그럼 내가 틀린 게 아닌데 이거를 대한민국 법원, 좌파가 많은 법원에서 이정훈 기자는 틀렸다고 했다가 2심에서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게 끝난 적이 있는데 참 웃겨요. 나랑 싸울 게 아니라 더 싼 엔진을 만들도록 개발해야 되는데 그 짓을 안 하고 자기는 낯짝 안 끼려고만 하고 있거든. 우리 항우연이 문제 많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통해서 스타쉽 설명드린 거는 이렇게 확 나가는데 뭐 하고 있느냐? 일본 못 따라갑니다. 유럽 못 따라갑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 보잉 못 따라갑니다. 한국이 한번 따라가 보자. 어떻게 하느냐? 저궤도 위성 올릴 수 있는 캐로신 엔진 잘 만들어서 그거 묶어서 쏘는데 스페이스X에 머린 엔진으로 묶어서 나오는 발사체는 걔네들이 펠콘이라고 그러냐? 펠콘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되죠. 그게 답입니다. 앨런 머스크 실패했다고 떠드는 대한민국 언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점점 더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